훌륭한 퇴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렴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세개 구획입니다. 그리고 더미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관리하며 얼마나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퇴비를 만들며 현재 1.5에이커의 넓은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제가 대부분의 퇴비를 만드는 큰 퇴비 구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전인 작년 4월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이번 가을에 출간될 예정이고 제목은 노 디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퇴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 정원보다는 분양 텃밭이나 중간 크기의 정원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만약 더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달렉 같은 퇴비통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조합하는 원칙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각 더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4개와 3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획은 절대 신선한 재료는 받지 않으며 양쪽 더미에 재료를 추가해 가운데로 옮깁니다. 우리는 우선 더미를 만듭니다. 팔레트를 몇 개 가져옵니다. 실제로 바닥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가벼워져서 다루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모서리는 2개의 철사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철사 8개와 팔레트 프레임 4개만 있으면 더미가 완성됩니다. 땅에 고정하는 방법이나 모서리 기둥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맹렬하게 자라는 잡초들, 예를 들어 맥꽃, 김매기풀, 쐐기풀 같은 것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미 밑에 아무런 판지도 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퇴비 재료 자체가 훌륭한 멀칭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잡초를 좀 억제하려고 그 주위에만 판지를 깔았어요. 아직도 맥꽃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땅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흙 위에 바로 해도 정말 좋아요. 밑에 콘크리트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요. 퇴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글이 많은데 제 생각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과정을 알면 정말 간단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건 4달 반 된 겁니다. 그건 나았어. 저기 쌓여있던 더미에서 나온 건데 그 더미는 3월과 4월 사이에 채워졌어요. 우리는 더미 하나당 대략 2달 정도 걸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원래 그렇게 해요. 저런 더미를 채우는데 3달이나 4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타이밍과 정확한 재료 비율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다시피 완벽한 재료 목록은 없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하지만 원칙은 알려드릴게요. 저게 한 번 뒤집은 더미입니다. 저는 더미를 한 번 뒤집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옮기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2 철사를 풀어줍니다. 앞쪽 팔레트를 열면 안에 접근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문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름용 포크를 사용하면 땅 파는 포크보다 훨씬 사용하기 쉬워요. 이 포크는 더 긴 갈퀴가 있고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포크로 퍼내고 덩어리는 털어주세요. 공기가 더 잘 들어가고 마른 부분엔 물을 조금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쓸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둘 수 있는 더미가 생깁니다. 지금은 8월이고 저 퇴비는 제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잘 익었지만 아직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더미를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양쪽 바깥칸에 있던 것들을 모두 가운데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나무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많죠? 사실 이게 조금 너무 많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다 상대적인 거죠. 이 퇴비를 펼칠 때 우리는 땅을 파지 않고 그냥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은 아주 얇은 나무 덮개처럼 남게 되는데 사실 그건 괜찮아요. 정말 잘 작동합니다. 단지 너무 두껍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퇴비는 사용하기 전에 채 거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제 생각엔 위에 나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마무리 층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거기 이제 볼 수 있네요. 지금 느끼기에 저기는 좀 따뜻하고 분해 안 된 게 약간 있어요. 아마 배추과 작물 줄기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중간 칸으로 옮겨져서 이미 거기에 있는 것들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는 그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곧 이 칸도 거의 사용할 준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10월이나 11월쯤이면 이걸 비워서 밭에 뿌릴 수 있고 그러면 좋은 퇴비가 한 톤 정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저 퇴비는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건 3월이나 5월, 6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2달 만에 이걸 하고 있어요. 재료가 많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퇴비 구역에도 넣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만드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퇴비 더미를 쌓는 거고 몇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재료가 담긴 양동이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판지가 둘러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퇴비 더미에는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옆면을 틈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앳. 실제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겪은 건조한 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퇴비 더미에 계속 공기가 들어오면 퇴비가 말라버리고 사실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골판지가 그 안에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옆면 가까이에도 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단열 효과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썩어가고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퇴비 더미에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얘 한 가지 재료 이럽니다. 이걸 여기 두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언급할게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퇴비 더미를 만들 때 이걸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운데에 어떤 물체든 하나 세워두면 사실 울타리 기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퇴비 더미를 채운 후에 그걸 제거하면 공기 구멍이 생깁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시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퇴비 만들며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 정말 다양한 변형이 있어서 저도 그걸 통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읽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정말 좋은 정보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넣고 비유는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층층이 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층층이 쌓는 건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재료마다 성질이 달라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재료는 건조하고 나무 같으며 어떤 것은 신선하고 잎이 무성합니다. 예를 들어 잔디를 깎아서 잔디 깎은 것이 많이 생겼다면 그런 특정 재료를 많이 넣을 때는 레이어링이 좋습니다. 저라면 약 7cm 정도의 층을 먼저 쌓고 그 위에 2cm 정도의 얇은 층을 다른 재료로 올릴 거예요. 장가지나 나무 조각, 구겨진 종이, 골판지 같은 것들이요. 마른 잎처럼 갈색이고 섬유질이 있는 마른 재료들. 그러니까 갈색 재료는 부피가 좀 작고 초록색 재료는 부피가 더 커요. 하지만 건조물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반반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잎이 많은 재료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순수한 잎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아침에 식물에서 잘라낸 주키니 잎이 있어요.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고 잎이 방해돼서 그런 건데 결국 오래된 잎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잎은 신선한 초록 부분도 있지만 섬유질 줄기도 있어서 갈색 부분도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정량화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넣었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지침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퇴비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한 댓글이 제 최애 중 하나입니다. 이건 거의 즐거워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통로에서 제거한 잔디가 조금 있는데 그걸 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더 잘게 부서졌으면 좋았겠지만 흙이 섞여 갈색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는 건 초록색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꽤 촉촉해서 좋습니다. 올 여름이 아주 건조했지만 이건 이슬이 맺힌 상태로 모은 거고 반면에 여기 있는 건 꽤 마른 초록색 재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퇴비에 넣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건 뿌리가 달린 맷꽃인데 어제 맷꽃을 꽤 많이 제거했거든요. 이런 건 올려도 됩니다. 퇴비 더미는 차가워 보여도 실제로는 따뜻해집니다. 곧 퇴비 더미에 대해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골고루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씨가 맺힌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건 씨앗이 맺힌 금오초처럼 보이네요. 여기에는 씨앗이 맺힌 메리골드도 있고 꽃씨들도 있습니다. 이건 파셀리아입니다. 제가 주로 넣는 씨 맺힌 재료들이에요. 씨앗이 많은 재료를 많이 올렸는데도 정원에서 다시 자라지 않게 하려면 그럴 때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맺꽃 뿌리 같은 건 제가 없앴어요. 퇴비 더미가 차가워도 겨울이면 사라집니다. 열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녹색 재료를 넣었을 때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녹색 재료가 많아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열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비더미가 뜨거워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여기 온도계가 꽂혀 있는데 실제로 아주 좋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5도에서 70도 사이가 이상적인 온도로 잡초 씨앗을 죽이지만 너무 뜨겁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 퇴비더미들이 더 큰 더미들보다 더 나은 퇴비를 만드는 이유는 온도 때문입니다. 큰 더미는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더미들은 종종 65도에서 70도 정도입니다. 높이 올라가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땐 물을 더 넣고 갈색 재료는 늘리고 녹색 재료는 줄여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달리아와 메리골드의 시든 꽃들을 꽤 많이 잘라냈고 메리골드 줄기도 더 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가지치기 중이었어요. 이런 건 반은 녹색, 반은 갈색이죠. 이런 것으로 통이나 공간을 채우면 좋은 퇴비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 찌꺼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퇴비로 만들기에 정말 좋아요. 저는 커피 찌꺼기를 땅에 그냥 두는 것보다 퇴비로 넣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땅에 두면 곰팡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커피 찌꺼기는 겉보기와 달리 글입니다. 또 다른 글이는 신선한 거름, 특히 신선한 말 거름으로 퇴비더미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있다면 겨울에도 퇴비더미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는 너무 건조하거든요. 사실 5월에 심었던 해바라기 중 일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가지치기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올려놔도 효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두세 개를 올려놓으면 구조적으로 격자 효과가 생겨서 공기를 너무 많이 머금게 되거든요. 공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질성이고 섬유질이 많은 조각은 잘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작게 자를 필요 없어요. 파쇄기가 있다면 저도 하나 쓰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예전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파쇄기와 잔디깎기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루에콩 줄기 같은 건 잔디깎기가 아주 좋은 이동식 파쇄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섬유질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그것이 잘 자리 잡도록 돕고 줄기 안으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쉽고 딱딱한 줄기는 세로로 자르는 게 더 쉽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 딱딱해져서 가로로 자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로로 자르면 쉽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뭔가를 추가할 때 거의 항상 옆으로 밀게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돔 모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쪽에만 추가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번이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긴 가뭄을 겪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퇴비더미에 물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만약 수분이 가득한 푸른 잎을 추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잔디가 젖어 있을 때 잔디를 깎고 나온 풀 같은 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푸른 잎들은 사실 이미 꽤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이 잎들은 평소보다 수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약간은 추측입니다. 경험에 의한 추측이죠. 하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크를 꽂아서 들어 올려보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운데 재료들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퇴비 만들기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 퇴비더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의 애완동물처럼 돌봐줘야 해요. 앞으로 나아가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방법은 첫 번째를 채우는데 2달, 세 번째를 채우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것을 저기로 옮기고 두 번째 것도 저기로 옮깁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2달 만에 채울 재료가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퇴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퇴비더미가 언제 가득 차거나 완성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주 묻습니다. 그건 사실 계속 변하는 목표와도 같습니다. 왜냐면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지만 이 시점에서 멈춘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멈춘다면 이건 꽤 많이 가라앉을 거고 결국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 더 채우려고 합니다. 2달 안에 맨 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지만 한동안은 거의 맨 위에 가깝습니다. 점점 가라앉았다가 다시 채우고 또 가라앉으면 거의 맨 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 4분의 3 정도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비화 단계가 끝날 때쯤이면 처음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퇴비 만들기를 즐기시고 이 원칙들을 활용해 보세요.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